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 특별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. 안녕하세요. 결혼 생활 7년 만에 협의 이혼하고 혼자가 된 40살 돌싱남입니다. 1년 전에 형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지 4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. 형님은 저와 나이가 5살 차이가 나서 어릴 적 초등학교 때까지는 시골에서 함께 살다가 중학생 진학 문제로 인해 혼자 부산으로 나가 큰 집에서 지냈습니다. 그래서 커가면서 어릴 때 추억 말고는 별다른 추억이 없는 그런 대면대면한 사이였습니다. 형님이 결혼하시고 저도 나이가 들고 군대를 다녀오고 결혼 전까지 형님 집에 4년 정도 얹어 살면서 그나마 형님 내외와 사이가 좀 가까워졌지만 동갑내기 형수와 더 가깝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형님 내외가 밖으로 드러난 것처럼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. 형님은 술만 마시면 위처증 같은 게 있어서 형수님을 달달 볶았고 심지어 모임이라도 다녀온 날은 그날 다른 남자랑 말이라도 한 날이면 저녁에는 대판 싸움을 했고 아침까지 잠을 재우지 않는 등 사람을 병적으로 괴롭혔습니다. 그때마다 형수님은 늘 오시면서 도련님은 나중에 결혼하더라도 여자한테 잘해주라 고 하셨지요. 당시 형님은 농수산물 시장에서 도매업을 하셨는데 벌이가 제법 괜찮았는지 사는 건 그런대로 잘 살았습니다. 그러다가 약 5년 전에 형님의 건강 문제로 전원 생활을 하시기로 하고 고향으로 낙향에 벗어 농사를 지으며 술을 끊고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비보의 장례식장에서 형수 두 손을 꼭 잡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서야 형님 정신 차리고 좀 살만해졌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합니까? 하고 위로를 하자 형수는 아직은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다 고 하셨습니다. 과거에 정도 없이 살면서 힘들게 살았던 기억들이 너무 아파서 당분간은 그냥 일하면서 잊고 살겠다고 하셨는데 3달 만에 시골 생활이 힘드셨는지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. 도련님, 일이 너무 힘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형님이 부모님으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아 5년 전 농장 규모를 확대하며 정부에서 농업 자금 지원 및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농장 일을 바로 그만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렇다고 그 큰 농장을 여자 혼자 감당하려 하니 여러 군데서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. 도련님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려와서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? 그러시는데 그동안 힘들어했을 그녀를 잠시나마 잊고 살았던 내가 너무 죄송스러워서 형수님, 그럼 제가 주말마다 내려갈게요. 이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골로 내려가서 농장일을 거들어 주게 되었죠. 하루는 형수가 볼 일이 있다며 부산에 올라왔는데 내가 오랜만에 저녁 식사라도 하시고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라고 집으로 모시고 와서 집 근처 식당으로 가서 삼겹살에 곁들여 소주로 저녁을 먹고 2차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.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술이 얼큰하게 취해 올라오고 내가 부른 노래는 우연히인지 브루스였는데 형수가 먼저 내 노래에 맞춰서 도련님하고 춤 한번 출까? 하는데 사실 난 그때까지도 그냥 순수했었던 기분으로 빠져들었고 그녀 또한 묘한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날 보고 씩 웃었습니다. 한참을 그러고 나서는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서로 떨어져서 노래를 맞아 부르고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는 1차에서 소주, 노래방에서 마신 맥주의 양주까지 평소 4주량 이상으로 취해버렸고 그녀 역시 도련님 하고 나지막이 날 부르더니 마치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는 식으로 애절하게 쳐다보았습니다. 난 직장 생활을 8년 넘게 하다 유통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
직장 생활밖에 없었던 나로서는 처음에는 힘들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정도 안정도 되고 서서히 사업에 꽃이 피기 시작하자 3년 만에 친구 중에서 제일 잘 나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. 그러던 중 1년 전부터 업계 경쟁도 점점 심해지고 불안까지 겹치면서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는데 사업 실패 후 경제적인 문제로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대인 기피증을 겪게 되었습니다. 사람들과 연락하는 것 자체가 싫어졌습니다. 하루 종일 휴대전화 전원을 꺼뒀다가 밤 12시쯤 켜서 나한테 연락 왔던 사람들을 확인했고 내가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사람, 내가 연락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만 연락을 했습니다. 이러다 없던 병도 생기겠다 싶어 짐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. 고향으로 내려와 입에 대지 않던 술로 나의 아픈 마음을 달래고 있을 즈음 그날도 집구석에서 술 한 잔 조용히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형수가 뭐하냐 길래 혼술하고 있다. 니깐 같이 한잔하자 고 해서 집으로 오라고 했죠.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동갑인데 앞으로 둘만 있을 땐 친구했음 좋겠어요 하는 것입니다. 그동안 지쳐있던 시동생의 심신을 위로하고 조금이나마 기쁨을 주고자 했던 형수의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리 그래도 그러는 건 아니죠. 그냥 친구는 안 되고 비밀 친구 해줄게 하며 얘기하니 알았어 하는 것입니다. 그때 시간이 밤 11시가 넘었습니다. 오늘 이렇게 늦게 들어가도 돼? 하고 물으니 자기도 요즘 너무 지치고 답답해서 스트레스나 풀려고 나한테 왔다는 거예요. 그러면서 내일 시간 있냐? 고 묻더라. 왜 그러냐? 고 하니깐 시간 되면 바다 바람이라도 쐬고 싶어서 그래. 간만에 바깥 바람이나 쐬러 가자. 고하대요. 그래서 다음날 거제도로 출발했지요. 드라이브를 하고 난 후 어제 술도 많이 마시고 오늘은 하루 종일 운전을 해서 그런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한숨 붙이고 가자. 그랬더니 알았어 그럼 조금 쉬었다 가자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며칠 뒤 밤 10시가 넘어서 형수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는데 지금 응급실에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초저녁부터 오른쪽 아랫배가 콕콕 쑤시는 통증이 있었는데 참을 수 없을 만큼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맹장염이라고 당장 수술 받아야 하는데 보호자가 필요하니 저한테 좀 와달라더군요. 나한테 보호자를 해달라고 형님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는 형수의 보호자를 해줄 사람이 나밖에 없다니 황급하게 병원을 찾았습니다. 하지만 수술은 약 3시간이 지나서야 진행되었고 형수가 눈을 뜰 때까지 곁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. 둘째 날도 토요일이라 밤새 곁을 지켜주기로 했습니다. 형수, 어차피 내일 아침에 퇴원인데 같이 있다 들어가죠 뭐. 도련님, 저 이제 괜찮아요. 집에 들어가서 편하게 쉬세요. 내일 퇴원할 때 잠깐 오면 되는데. 명색이 내가 보호자인데 그럴 수야 없지요. 그리고 아플 때 옆에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서러운데. 호, 도련님이 다시 보이는데 너무 믿음직스럽네요. 그동안 내가 도련님한테 공들인 보람이 있네. 아플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이라니 그게 하필이면 시동생일 줄이야. 지금 보니까 사람 사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. 그나저나 어제부터 꼬박 이틀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는데 피곤하시지 않으세요? 괜찮아요. 집에 잠깐 들러서 눈 붙이고 왔더니 피곤한 줄도 모르겠네요. 형수, 잠 안 오면 오랜만에 우리 밤새도록 이야기나 하죠 뭐. 그래주면 나야 좋지요. 근데 형수는 희한하네. 병원에 아파 누워있는 모습이 훨씬 더 예뻐 보이는 게
수술하고 제대로 못 먹어 살이 빠져서 그러나 하고 웃었습니다. 뭐야, 지금 아픈 사람 놀리기에? 형수는 나에게 눈을 흘기며 입을 삐죽하고 내밀더니 반대 방향으로 살짝 돌아 누웠습니다. 그날 이후로 그녀와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. 그녀와 진지하게 만나온 지도 1년 정도 됐습니다. 시작은 달콤했습니다. 그리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콤함보다는 죄책감이 더 커져가고 그래서 이별을 말을 전했습니다.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늦었을 수 있지만 주위의 가족들이 알기 전에 서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자고 일이 커지기 전에 이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을 꺼냈습니다. 하지만 그녀가 저를 계속 붙잡습니다. 한 번만 더 생각해달라고. 이대로 헤어질 수 없다고요.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할지 감이 안 옵니다.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?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.